반갑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지난 10년 동안 이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서울에 막 미세먼지 생기고 이러면서부터도 그렇지만 봄이 되면 4월, 5월, 6월 특히 5월 되면 이게 상당히 많단 말이야. 여름방학 대비 이제 어떻게 여름방학을 보내야지 신학기 새학년을 잘 시작할까 뭐 이런 상담도 많고, 우리가 컨설팅 등록이 이제 코앞에 있으니까는 새학기 새학년 시작하면서 요 여름에 컨설팅을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완할 부분들 첫 단계 처음 세 달은 계획과 뭐 우리가 get to know 해야 되잖아. 알아가고 뭐 이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 상당히 많거든. 주말에는 웨비나를 3시간을 때려버려. 우리 멘토 프로그램 90학년 학부모님 웨비나가 또 한 판 있었고, 그거 끝나고서 내가 30분 갭을 뒀지. 좀 쉬었다 하셔야 되니까 아저씨가. 근데 이게 앞에 게 너무 늦게 끝나면서 10분 쉬는 시간 후다닥 하고 다시 이제 칼리지 앱 하는 분들 해가지고 이걸 중간에 10분 쉬고 연속으로 3시간 떠들어 제꼈더니 목이 완전히 갔어. 9학년 10학년 상담들을 많이 했는데 저학년들의 상담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상담실에 있는 선생님께서 90학년에 겹치는 질문들로 유튜브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좀 북주 천재 이래가지고 뚝딱 오늘 비디오를 킨 거야. 요거 오늘 거 9학년하고 10학년 것도 이제 들어올 겁니다, 비디오가. 자, 그런데 연결해서 보시면 저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구나, 걱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앤디쌤은 이렇게 대답을 했구나 알면 아무래도 우리 아이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모님을 위한 비디오. 9학년 10학년 본인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보면은 나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네, 외롭지 않네 하는 느낌도 좀 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남들도 다 고민인 거면 나도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지. 첫 번째 질문 뭐냐, 이렇게 자막에다 깔아줄게. 자, 요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해보자. 10학년 과목선정, 이제 9학년이 끝났어. 10학년 과목선정 이미 다 했겠지. 그런데 그거를 시작하자마자 교체도 할 수 있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주 뭐 3주 이렇게 있잖아. 근데 이거 과연 남들 얘기 들으고 내가 잘못한 거 같고 뭐 어쩌고저쩌고 고민이 생긴단 말이야. 남의 게 더 좋아 보여 우리는 항상. 자, 그런데 이거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넘어가자. 내가 전체 메뉴를 다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요거를 고민을 하고, 로드맵이라고 하거든 우리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거를 예측하는 1년치 다음 수업, 그 다음 수업까지 다 내다봐야 돼. 12학년까지. 자, 그런데 고민들 중에 뭐가 있냐면 제2외국어 수강이 있어. 자, 내가 국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큰 그림을 오늘 정리를 해줄게. 들어보시오. 내가 미국 사람이야. 그러면 외국어 능 수학을 3년 정도 내서 4년을 풀로 쭉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대학교들이 추천을 해. 그게 맞아. 그걸 쫓아가야 돼. 자, 근데 내가 미국 국적자긴 한데 내 고등학교가 뭐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뭐 어디 딴 나라에 있는 국제학교, 해외 지역에 있잖아. 미국을 국내라고 치고, 이거 미국 대학이니까 그들 입장에서 자기네 국내 말고 밖에 티 나와 있는 지역은 그 나라의 언어가 있고 그 나라의 랭귀지를 쓰는 시스템 안에 있는 국제학교들 말이야. 자, 그런데 내가 미국 시민이어도 2년만 들어도 그게 예외사항이 걸려. UC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한국 사람이야. 내가 국적이 아예 인터내셔널이고 아예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니든 미국 내에서 다니든 하면 이건 또 예외야. 왜냐면 우리는 일단 국적 자체가 한국인이고 모국어가 한국어고 제2외국어를 영어를 하고 있으니까는 또 랭귀지를 들으면 제3외국어가 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불필요하다 해서 면제가 될 것이다. 통과가 된다. 요게 의심스러우면 학교 카운슬러나 어드바이저한테 한 번 더 확인하면 돼. 요렇게 되면 나는 이제 2년만 하고 그 빈칸을 11학년에 만들어서 그때 뭐 사이언스를 더블을 하든 수학을 더블을 하든 뭔가 이렇게 더 전공 과목과 관련된 거를 들어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겠지. 좋은데 까딱 잘못하다 고등학교 졸업에 태클 걸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고등학교에다가 나 요렇게 90학년만 듣고 11학년부터는 그냥 패스해서 나갈래. 나는 제3외국어 필요 없잖아. 난 제2외국어가 영어인 사람이니까 컨펌을 해. 그럼 학교가 오케이 that's fine 뭐 추천은 하지만 that's fine 요렇게 되면 글로 받아놔 증거를. 하지만 그 공백이 쓰이는 공간을 채워 넣어야 된다. 그거 노는 시간으로 뭐 예를 들어 스터디홀 같은 걸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학교가 졸업 기준에는 맞는지 확인하고 오케이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나는 내 전공과 관련된 걸 더블로 듣는다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고난이도 수업을 들어야 되냐? 또는 수학을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봐서, 그러니까 수학은 사실 4년을 고등학교를 듣는데 이게 과정이 8단계, 어떤 학교는 9단계까지 있거든. 어떻게 플레이하면 좋냐를 설명을 해보자. 고난이도 수업을 들으면 좋냐? 그렇게만 질문한다면 맞지. 고난이도를 들으면 좋아. 자, 고난이도를 듣고 성적이 박살나면 좋냐? 아니지. 내가 강한 수업을 들으면은 능력이 후달려요 라는 증거자료가 생기버린 셈이니까 그건 또 안 돼. 참고해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어느 정도 성적 확보가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다 할 때 이제 월반을 시키거나 점프를 하거나 뭐 이런 거야. 참고하시면 좋겠어. 자, 그러면 수학을 여름에 공부를 해서 막 내가 치고 나가고 싶단 말이야.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잖아. 그 모의 시험, 학교에서 뭐 레벨 테스트 이런 거라고 불러. 그래서 그걸 보고 몇 점 이상이 되면 오케이, 너는 그 수업 수강한 걸로 쳐주고 다음 레벨로 올라가 이런단 말이야. 여기서 유의사항 하나,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에 6, 7월에 막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뭐 해.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알gebra 2였다 치자. 자, 알gebra 2를 연락 과외를 해서 8월 달에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플레이 테스트 딱 했더니 잘했어 통과 하면은 그 다음 뭘
주냐? 예를 들어 프리칼큘러스를 줘. 근데 내가 프리칼큘러스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그 반에 있는 애들이 다 여름에 선행을 좀 하고 과외 학원을 다니고 온 애들이야. 근데 나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통과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는 알gebra 2는 했는데 이 프리칼큘러스 문제지는 지금 처음 봐. 그러고 빡 들어가면 어떻게 돼? 내가 바닥 깔아주고 아까 걔네들이 상위권 깔아주고 하는 그게 뭐야? 월반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선생님이 누누이 항상 얘기하지만 뭐 SAT 다 맞으면 뭐해? 대학 떨어지면 끝인데 이 궁극적인 우리 목적이 뭐냐는 거야. 대학교에 잘 가기니까 막 다 리서치 해야 되는 거 아니고 다 서머 캠프 가야 되는 거 아니고 다 경시대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맞춰서 해야 된다니까. 수학 과목으로 다시 얘기 돌아오면은 그게 그 알gebra 2 같은 뭐 지오메트리든 뭐든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만 통과하는 거에 급급해서 통과했다 성공 이렇게 하면 그 하루는 기분이 좋은데 프리칼큘러스 들어가서 8월, 9월, 10월, 11월 나가면서 아차 요게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나 이거 공대 못 가. 요렇게 생각이 되는 수도 있으니까는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통과 물론이고 그 다음 레벨 넘어가는 것도 동시에 공부 좀 해놔야 되지 않겠니?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 레벨을 생각하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자, SAT, ACT 시험은 언제? 토플은 언제? 이런 얘기도 짚고 넘어가자. 90학년들이 계획 잡는데 헷갈리거든. 나는 아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하기 싫어하거나 막 집중력 떨어지거나 이런 사람 말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90에 해도 될 것 같아 요즘에는. 옛날 10년 전 선생님 25년 됐으니까 10년 전에는 9학년 때는 할 수 있는 애가 시장 전체에서 한 20% 25% 나머지는 10학년 때부터 하세요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아니야. 시험이 많이 쉬워졌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9학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전체 한 80% 예외가 20% 반대가 돼버린 것 같아. 10학년 때 시작하면은 보통 2년 걸리걸랑 계산을 할 때 투 썸머를 계산하시면 무난해. 원 썸머에 되면 여러분이 진짜 잘한 거야. 뭐 학원 선생님이 잘 가르치고 문제지 가지고 있다는 거 없이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한 썸머도 될 수 있어. 이 지겹고 재미없는 걸 왜 투 썸머를 하려고 그러냐. 남들이 다 그렇게 걸린다고 나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할 때 열심히 해. 그래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리게. 그럼 편하잖아 여러분들도. 그리고 썸띵 스페셜한 걸 내년 여름에 하면 되지. 요번 여름에 안 끝나면 내년 여름에 또 다녀야 돼. 근데 그게 사실 일반적이긴 해. 투 썸머들. 쓰리 썸머는 진짜 비추야. 너무 비인간적이거든. 이 지겨운 걸 어떻게 세 판을 하니. 하지 마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할 때 집중을 해서 원 썸머에 끝내길 노력을 해. 이게 안 되면은 투 썸머 차에 약간 하다가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Good luck to you. 자, 토플 얘기를 하자. 토플을 봐야 되는 우리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경우에는 토플은 점수는 웬만큼 다 나와. 두얼링고를 보든지 뭐 IELTS를 보든지 상관없는데 유효기간이 2년이야 토플은. 그러니까 언제 봐야 돼? 10학년 2학기 때 있잖아. 왜? 그 10학년 1월 달에 봐야 돼. 뭐냐 원서를 12학년 1월 달에 접수를 시킬 거잖아. 마지막 접수가. 그러니까 유효기간 2년이 있어야 요 영수증이 살아있어서 제출을 할 수가 있으니 그 전에 봐버리면 예를 들어 10학년 시작하자마자 9월 달에 봐버리면 12학년 시작하자마자 9월 달이 되면 그 점수가 사라져. 이거 사용을 못해. 2년밖에 안 돼. 치사하지. 진짜 SAT, AC는 유효기간 5년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9학년 때 성공해도 대학교 갈 때까지도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지. 요렇게 시간 관리 해가지고 타이밍 정하시고 연습하고 하는데 뭐 몇 점 나오면 실전을 가냐 이거는 뭐 그때그때 가서 고민을 하더라도 지금은 큰 그림만 설명하자면 요런 식으로 스케줄 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변에서 9학년 때부터 컨설팅을 많이 하던데 뭐 이런 고민도 있고 10학년 때는 꼭 해야 된다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차이가 좀 크다고는 생각해. 그런데 내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뢰성이 없을 것도 인정. 하지만 it is what it is. 맞는 말은 해야 되니까. 확실히 돈도 많이 들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이 많이 커지지. 하지만 이렇게 지도 관리를 받고 또 우리 같은 회사는 뭐 대한민국 제일 큰 거 아니지만 조금 이 상위권 예를 들어 30위권, 20위권, 10위권 안짜 여기가 타겟팅이 많거든.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할 때 해야 된다. 요 생각이 들거든. 뭐냐면 10학년 때 특별활동한 건 10학년 치 거야. 나중에 11학년에 가서 원서 쓸 때 돼서 막판에 우리가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부터 해용받아 원서 쓰랬더니 평가를 해보니까는 평가표에 이게 학교 기여도가 좀 적은데 아이가 이런 거 좋아한다면 왜 저건 안 했을까? 그걸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시작하기에는 이게 24시간 주 7일이 너무 부족해. 아이가 감당이 안 될 사태. 이게 막판 11학년이야. 한 우리가 10명 만나면 10명 중에 2-3명은 처음 11학년 원서 쓸 때 만나도 애가 혼자 잘해왔는데 내가 이제 에세이와 원서만 조립해가지고 쓰고 포장만 잘하면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상태도 있어. 근데 나머지는 대부분 약간 아쉬운데 얘기하지 말까? 그냥 가자. 뭐 얘 지나간 거 자꾸 들춰내서 엄마 아빠 속상하고 아이만 답답하지. 이런 얘기 뭐 하루에. 밝은 것만 얘기하자. 좀 이런 성격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9학년 10학년 때부터 컨설팅을 했는데 내가 작정을 하고 실패한 케이스들을 피하려고 앞에서 선배들이 요렇게 해서 잘 안 됐다면 그걸 피해줘야 되고 요렇게 해서 잘 됐다는 약간 갖고 와서 애한테 떠먹여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거의 매달 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팀의 선생님들이 그걸 계속 관리를 하고 하니까는 조금 더 빈틈이 없어지는 느낌도 있어서 하면은 좋기는 좋지. 그리고 전문가랑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카드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25년 됐고 최근 3년 동안 성과가 엄청 시기 잘 나오고 있는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업체니까는 참고만 해서 들어주세요. 좋게 봐주십시오.
엊그저께 웨비나 할 때 했던 얘기인데 여름방학에 좀 이렇게 치고 나가줘야 가을 학기 때 여러분들이 자신감도 회복하고 공부 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여러분들 공부는 자신감으로 하는 거거든. 내가 잘한다 하니까는 나 잘하나 보다 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 근데 처음 시작부터 막 우당탕탕하고 왜 이렇게 일이 많지? 공부가 어렵지? 하면 안 돼. 8, 9월에 시계 치고 나가야 돼. 그러려니까는 조금 선행이든 공부든 너무 먹고 자빠져 그렇게 하면 익숙해져 버려서 학교 시작할 때 적응이 안 된다니까. 여름에 쉴 만큼 쉬고 공부를 꽤 해놔야지만 스타트가 좋을 수 있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학기 시작할 때 없어져. 근데 지금 너무 쉬어버리면 요 순간은 좋은데 이 다음에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알지 여러분들? 일을 좀 해놔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빠이.